C에 있는 상품을 특수문자를 변경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장점은 뭐 그럼 원래 잘하실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오셨는데요? 수동은 이제 순수익으로는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 월천 집중 코스 졸업하신 대표님이고 졸업하신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이제 매번 나오던 분들과 다르게 좀 더 현실적인 매출을 내고 계신 분이라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먼저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1살 카페 닉네임은 꿀벌입니다. 대표님이 저희 월천 집중 코스 몇 기 들으셨죠? 꽤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기 들었습니다. 22년도 8, 9월? 거의 1년 반? 그 동안에 구매대행을 계속 하셨어요? 그쵸. 구매대행도 했었고 구매대행이랑 이제 리셀도 하고요. 그리고 구매대행 반자동, 자동, 수동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업이 구매대행의 첫 수업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수업들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첫 수업은 아닙니다. 대표님 맨 처음에 구매대행을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니까 지금은 다니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어떤 구매대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유튜브 보고 네. 대량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어쩌다가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나이가 차다 보면 어차피 결국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했을 때 이제 진로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뭐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이 한 살에도 어릴 때 뭔가 이제 내 일을 하면서 노후에는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어서 유튜브를 알아보다가 이제 구매대행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때도 어느 정도 좀 성과는 났었어요? 처음에는 성과는 많이 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 달에 매출이 뭐 20, 30 대량을 올려도 매출이 나질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이제 네. 1년 좀 지나갔을 때부터 순수익이 이제 50에서 70.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 벌면 재밌죠? 희망도 있고 약간의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대량으로 시작을 하셨고 보니까 반자동도 하셨고 또 뭐 수동. 리셀 같은 것도 했고 네. 수동도 했고 저희도 반자동이랑 수동을 하잖아요. 그럼 네. 저희한테 배우기 전에도 또 다른 수동도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수동은 구대판다에서 이제 수동을 진행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교육을 처음으로 들었던 게 이제 반자동 교육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자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할 때마다 수업 같은 걸 들으셨어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대량 등록을 처음 진행을 했을 때 네. 시간도 많이 좀 소비한다는 생각을 좀 그때 1년 동안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비용을 좀 들더라도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한 강의 몇 개 정도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강의가 한 얼마 정도? 제일 비싼 강의는 2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을 때. 강의 여러 개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선은 강의를 들을 때 다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자동하고 대량 리셀 강의들 다 들었다가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이게 수입을 좀 내고 싶어서 네. 수동 강의를 찾던 중에 이제 구대판다 서 과장님 유튜브 나온 거 보고 구대판다 수동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다른 강의랑 좀 다르게 좀 이제 학교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상할 수는 있는데 다른 강의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다 알려주시거든요. 다른 강의는 그렇게 안 알려줘요? 여기는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네.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참고할 샘플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부터 디테일하게 좀 이제 알려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강의는 어떻게 알려줘요?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하는 강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도움은 되셨고 그쵸. 한번 이제 사이클이 돌고 나면 아 이때는 이랬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은 나긴 하지만 아 그쵸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부대판다 강의는 이제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 전에 그 리셀이나 뭐 이렇게 네. 반자동 대량 하실 때 네. 수익은 그래도 나셨을 텐데 또 수동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그럼 뭐예요? 이게 반자동이나 대량이나 이제 리셀의 제일 단점이 지재권이 좀 단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먹고 계정도 좀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많이 늘리다 보면 네. 1년, 2년 지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계정 하나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리셀은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이건 약간 해외 구매 대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알아보고 하려고 좀 했다 보니까 리셀은 좀 강의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강의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바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셀 강의를 한번 이제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좀 이것도 해볼만 하다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도 났었고요. 네, 좀 수익 났습니다. 근데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지재권들이나 이런 이슈 예, 때문에. 지재권 이슈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셀을 진행하다가 제가 쿠팡 리셀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쿠팡 리셀을 지금은 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쿠팡에서 구매를 한 계정으로 계속 구매를 했을 때 그게 쿠팡 측에서 이제 어뷰징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구매자 계정이 이제 막히는 사례가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계정이 가족과 다 날아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냥 접게 됐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지금도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매출은 나고 있으니까 또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신 거일 텐데 대표님의 그 구매 대행 성과는 어때요? 그 수동 배우시고 나서. 수동이든 이제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매출이 줄더라고요. 맞아요. 수동 강의 들었을 때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났었는데 네. 제가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상품을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발굴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매출이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럼 원래 잘하실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오셨는데요? 수동은 이제 순수익으로는 이제 80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수익 800이요? 예, 시즌 상품이었어가지고 제가 진행했던 거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었는데요? 매출이 그때 제가 이제 35% 정도 이제 마진이 남았으니까 그럼 지금은 매출이 아예 안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동 상품은 진행하고 있긴 한데 네. 예전처럼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매출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그냥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회사는 그만두신 상태 아니에요? 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수입은요? 수입은 이제 부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따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어서 고정 수입이 이제 한 100 정도 고정 수입을 하나를 잡아놓고 네. 이제 뭐 구매 대행이든 온라인 사업을 그냥 계속 하면서 대표님만의 어떤 그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네, 그 단계에 맞습니다. 계신 거구나. 대표님 그럼 퇴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퇴사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구매 대행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의 루틴으로 좀 이게 사업자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래 가지고 다른 제약 사항 없이 고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제 이런 것도 따로 좀 안 하고 있어도 매출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표님 아예 뭐 다른 사업 같은 계획은 없으세요? 우선은 지금 이제 구매 대행이 따로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이제 운영을 되고 있고 우선은 회사를 좀 다녔으면 노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오게 되면은 따로 저희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돼요. 회사 다닐 때 이제 부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이 구매 대행을 지금은 본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여기서 지금 나이가 한 살에도 어릴 때 자리를 좀 잡아 놓는다면 노후에 좀 더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지금 이제 이 사업이 낫지 않나. 그러면 요즘에 대표님이 그 구매 대행에 거의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했는데 네. 구매 대행을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요? 구매 대행이 수동 상품이었을 경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를 안 했는데 대량 등록이랑 반자동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짧으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주문 처리가.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계정을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계정에만 시간을 좀 쏟고 있습니다. 계정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만의 방식으로 좀 이제 계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계정을 지금 3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A랑 B 계정은 지금 이제 반자동하고 대량으로 돌렸던 계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 계정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계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A하고 B하고 팔렸던 상품들을 그거를 이제 C로 이제 갖고 와서 반자동 대량에서 팔렸던 상품들을 네, 아무것도 없는 C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네 맞습니다. 그럼 C 사업자에 등록할 때 수동으로 등록을 해요? 네 수동으로 등록을 합니다. 네네네. 네, 이제 수동으로 등록해서 이제 요거를 수동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럼 번역도 해요? 번역도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주문 들어오는 거 번역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닌 것들은 그냥 다 갖고 오고요. 판매만 되면 번역 여부는 일단은 2차적인 문제고 네, 일단 맞습니다. 무조건 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새로운 계정으로 갖고 옵니다.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만 C 계정으로 갖고 오고 그 C 계정을 갖고 올 때 저만의 그냥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네. 저는 갖고 올 때 쿠팡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네. 특수문자가 들어가면은 상품은 이제 위너 매칭이나 카테고리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 옛날에 쿠팡은 특수문자도 넣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때 등록했던 상품을 위너 매칭이든 뭐든 이렇게 묶이려고 보면 옵션으로 등록될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매칭을 위너 매칭 하시는 분들이 매칭을 했을 때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수정이 안 되고 등록이 안 됩니다, 상품이. 그래서 C 계정으로 상품을 갖고 올 때는 네. 제가 A, B에 있는 상품을 C로 갖고 와서 C에 있는 상품을 특수문자를 변경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B에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는 특수문자가 없는 상품인데 그렇죠. 얘가 팔려가지고 C 사업자로 가지고 올 때는 여기다 네. 특수문자를 옵션에다 넣어버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 계정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A, B에서 뭐 대량이나 반자
반자동에서 상품이 판매가 돼. 그럼 여기에 이제 판매가 되는 히스토리를 남을 수 있고 리뷰도 쌓일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그냥 냅두면 위너 매칭이 막 되고 맞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사업자에다가 네, 가지고 올 맞습니다. 때는 여기다 특수 문자를 넣어서 매칭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만의 그냥 수동 아닌 수동으로 그렇게 C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은 A, B 계정에 아무도 위너 매칭이 돼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A랑 B의 그 상품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누군가가 위너 매칭이 돼 있으면 네. 제가 특수 문자를 써서 거기에 업로드를 하더라도 노출 아이디가 바뀌는 바람에 저 혼자만 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품을.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사업자에 뭐 반자유나 대량 같은 거를 막 올리는 사업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재권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잘 파는 수동 하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고. 그럼 여기서 반자유나 대량을 막 올리면 뭐가 팔릴지 모르지만 이 중에 뭔가는 판매가 될 거예요. 뭐 유입수가 많아진다든가. 그럼 그런 애들을 깨끗한 사업자로 다 수동으로 깔끔하게 상품을 등록을 해요. 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SEO도 맞다 보니까 여기선 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할 때 요점은 똑같은 상품 정보로 등록을 하면 쿠팡에서는 자동으로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된 상태에서 이 기존의 사업자에서는 상품을 내려요. 판매 중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이제 이 상품의 주인이 되면서 네.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에서 옵션에 특수 문자를 바꿔버리면 네. 노출 코드가 바뀌지 않고 얘는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붙을 수 없다. 프로그램을 써서 붙으면 얼떨결에 붙긴 하는데 거의 근데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판다쌤이 말씀하신 대로 수동 강의할 때랑 좀 맥락이 같은데 썸네일은 무조건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요. 대량으로 이제 프로그램 써서 돌리는 사람들 그죠. 매칭이 네,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썸네일만 좀 바꿔주시면 그래도 거의 위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현실적인 좀 얘기들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종합해 보면 구매 대행으로 참 부업하기 좋다. 네, 좋습니다. 월에 50만 원 벌면 어때요? 100만 원 벌면 어때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너무 좋은데 일단 50만 원이라도 벌어본 사람이 500만 원 벌 수 있고 너무 이렇게 큰 목표를 잡고 시작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잡아가고 하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그럼 구매 대행의 장점, 지금 구매 대행을 완전히 막 몰입해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장점은 뭐 이제 리스크가 좀 많이 없고요.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이 들든지 뭐 이제 권리금이 들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구매 대행의 최대 장점이 이제 재고도 부담이 없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구매 대행은 그냥 부업이든 전업이든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근데 전업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제가 지금 사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입이 좀 더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아, 더 재밌어요? 네, 사입이 좀 더 재밌어서 근데 또 다시 또 구매 대행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입이 좀 더 괜찮아서 사입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도 예출을 내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잘 되시고 매출을 좀 잘 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네. 또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안 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돈 필요하실 때는 확 땡겨서 매출도 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인터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